이른 새벽,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명을 뚫고 다가오는 새들. 한 마리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사람들. 그들이 손꼽으며 기다리는 것은 흑두루미입니다. 흑두루미는 올해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넓은 갯벌과 아름다운 갈대밭으로 이름난 순천만을 완성하는 것은 철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새는 겨울의 징객 흑두루미입니다. 흰 목과 붉은 이마, 검은색의 긴 다리와 어두운 회색의 몸. 새끼는 머리와 목이 옅은 갈색으로 덮여있고 다 자란 어미의 키는 약 1m 정도입니다. 학이라고도 불리는 두루미도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새입니다. 전 세계에 3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귀한 새로 동북아시아에만 서식하고 행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새이기도 합니다. 눈가에 붉은 반점이 특징인 재두루미도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역시 세계적으로 7천여 마리만 존재하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주요 두루미는 색깔과 크기로 구별됩니다. 두루미의 키는 1m 50cm, 재두루미는 1m 30cm, 흑두루미가 1m로 가장 작습니다. 흑두루미도 전 세계 12,000여 마리만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겨울 철새들은 이동을 시작합니다. 흑두루미를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흑두루미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기다리는 건 이곳이 한때 흑두루미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과 금호각이 만나는 달성습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흑두루미 월동지였습니다. 전망대가 있듯이 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흑두루미들이 월동하던 지역이고, 여기에서 무슨 장애연이 생기면 강을 건너서 저쪽 편에 이제 하중도에 가서 또 쉬다가 그 다음에 또 앉아 다시 먹이토로 나왔다가, 그리고 이 일대 호촌 일대 여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으니까 여기에 주로 이제 월동을 하는 아주 환경이 좋았죠. 예.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곳은 해마다 200에서 500마리의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던 곳입니다. IUCN, 즉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이 인정한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 월동지였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개발의 바람은
이곳의 환경을 변하게 했습니다. 공단이 들어서고 생산성 위주로 농법이 바뀐 것입니다. 19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부터 없어졌는데요. 그 원인이 이제 그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비닐하우스 경작지가 너무 늘어나고 이제 공단 조성이라든지 이래서 얘들의 먹이터가 상실됐습니다. 쉴 곳은 어느 정도 뭐 강에 돌아서 쉴 수 있는데 먹이터가 상실됨으로 해서 이제 그 이점이라든지 순천만 이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흑두루미는 10월 말부터 약 5달간의 월동을 위해 번식지를 떠납니다. 10여 년 동안 일본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에 변화가 생긴 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80마리에 불과하던 월동 개체 수가 2004년엔 200마리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은 사람과 흑두루미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을 좋아해 북한에서는 갯두루미라고도 부르는 흑두루미에게 순천만은 최상의 먹이터이자 휴식처입니다. 먹이터는 갯벌만이 아닙니다. 순천만 주변의 넓은 농경지도 흑두루미들의 주요한 먹이터입니다. 흑두루미는 조심성이 많은 아주 예민한 새입니다. 먹이를 먹는 사이사이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한 마리는 반드시 망을 봅니다. 두루미들은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몸집이 큰 편이기 때문에 날아오르려면 참새처럼 그 자리에서 날아오르지를 못합니다. 여러 발을 뛰면서 천천히 날아올라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날아올 때 몸이 둔해서 경계를 더 많이 하는 편이죠. 흑두루미들이 갑자기 날아오릅니다. 독수리 때문입니다. 맹금류가 날면 흑두루미는 긴장하고 경계에 들어갑니다. 오리 한 마리가 참매에게 붙잡혔습니다. 흰뺨 검둥오리는 빠져나가려 애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오리는 참매의 성찬이 되고 말았습니다. 흑두루미의 섭식을 방해하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 모두가 간섭 요인입니다. 한번 날면 흑두루미는 쉽게 앉지 않습니다. 먹이터 상공을 배회하거나 보다 안전한 갯벌로 피신합니다. 한겨울의 눈도 흑두루미에게는 큰 시련입니다.
먹이터가 눈에 덮이면 먹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는 일도 눈 때문에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먹이 부족에 대비해 순천시에서는 하루 한 번씩 흑두루미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5개월간 소유량은 대략 30톤. 주변 농민들이 재배한 벽실을 사용합니다. 먹이를 나누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흙들이 못 오게 불도 피우고 했는데, 연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고, 이 논도 지금 논에 가려고 해도 우리를 위해서, 여기 흙두루미 위해서 3월 말까지는 여기 농민들도 안 옵니다. 자기 논도.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두루미에게 먹이를 주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이곳에선 매일 아침 1톤의 밀을 두루미에게 먹이로 제공합니다. 먹이 양이 많은 것은 두루미 수가 10,000마리가 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가 함께 겨울을 나는 세계 최대의 두루미류 월동지입니다. 전 세계 흑두루미의 80%인 9,600여 마리, 재두루미의 50%가 넘는 3,500여 마리가 이곳에 모여듭니다. 두루미들은 번식지인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이곳으로 옵니다. 이즈미의 두루미류 도래수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지만 최근 15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ここ14、15年1万以上来てますね。だから昔はもうそうですね、1000本もいなかった時代がありますのでですね、だからいわゆる他のところでの環境もやっぱ悪くなってき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 다른 지역의 서식 환경이 나빠진 탓도 있겠지만 이즈미에 두루미가 많이 모이는 이유는 먹을 것이 풍부한 환경과 지속적인 먹이 공급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즈미 두루미에게 처음 먹이를 준 사람은 지금은 고인이 된 마타노 씨입니다. 마타노 씨는 1954년부터 먹이 주기를 시작해 2008년 작고하기 전까지 계속했습니다. 最初はもうそんなたくさん餌もなかったし、周りからもみ殻をもらったり芋のくずをもらったりして撒いていたんですけど、ここ特別天然記念物になってからなんか餌が市県からですね来るようになって、そして撒くようになりましたもでもその間は大変だったんですよ。やっぱり田んぼを持っている高知者の方が反対したりしてですね。でももう特別天然記念物になってからは市の借り上げがあったからだいぶ楽になりましたけど。 두루미가 늘어나자 관광객들도 증가하기 시작해 지금은 한 해 30여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즈미를 찾고 있습니다. 두루미 사진을 찍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진 작가와 생태 전문가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수의 두루미들이 마을과 도심 가까이 들어와 있어 사람과 두루미가 공생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小さい頃は家の周りにすぐやっぱり近くに降りてましたので、その鶴の鳴き声がうるさいので朝早く起こされるいろんなので、人間と鶴が共存しとったような生活でした。ですから一応やっぱり時には鶴はお父さんがまいた種を食べてしまうので鶴はダメだと思ったこともありましたけども、もう今はもうみんなで鶴を温かく迎えて元気でシベリアに帰ってもらうようにやってますね。 두루미들은 월동지에서 번식지로 돌아갈 체력과 영양을 보충하고 2, 3월경 이즈미를 떠납니다. 그 사이 젊은 새들은 번식을 위해 짝을 찾기도 합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사람도 새들도 모두 순천만에 기대어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온함을 누립니다. 새두루미 무리가 아름다운 비행 장면을 연출하며 갯벌에 착지합니다. 흑두루미도 거센 바람을 피해 갈대밭에 내려앉습니다. 순천만 갈대군락은 두루미들에게 최고의 은신처이자 휴식처입니다. 갈대는 겨울에 부는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 이 주변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먹이가 되는 생물들도 있기 때문에 두루미들을 비롯해서 다른 겨울 철새들의 먹이원도 되기도 하고 또 쉼터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5.4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달하는 거대한 갈대 군락과 22.6제곱킬로미터의 드넓은 갯벌을 가진 순천만. 오염원이 적어 갯벌과 염생습지가 발달한 순천만은 저서 무척주 동물과 염생식물 등이 풍부한 곳으로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갈대와 갯벌의 생명력은 수많은 철새들을 불러 모읍니다. 흔히 백조라고 불리는 큰 고니를 비롯해 붉은색 머리를 가진 생소한 이름의 흰죽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개리 등 다양한 철새들이 순천만을 찾습니다. 또한 순천만은 전 세계 습지 중에서 희귀한 조류가 많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노랑부리 저새 등 국제적 희귀조류 25종과 한국조류 220여 종의 월동 및 서식지의 역할을 합니다. 한때 위기도 있었습니다.
1996년 골재 채취 허가가 나면서 갯벌과 갈대밭이 사라질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때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순천만을 구해낸 것은 오롯이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2006년 습지 보호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등록한 순천만은 흑두루미 보호에 박차를 가합니다. 먼저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집니다. 철새 지킴이를 두어 서식지를 관리하고 흑두루미의 휴식과 잠자리를 위해 문온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리나 지금 흑두루미가 이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일부러 물을 가둡니다. 논임자들한테 양해를 얻고 또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성된 문온에서는 두루미와 오리들이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 흑두루미가 전선에 걸려 죽은 사고를 계기로 서식지 안에 있는 전봇대 282개를 모두 뽑아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밤에 차량 불빛이 서식지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불빛도 가려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물론 밤에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은 통제됩니다. 일본 이즈미시에서는 서식지 주변을 오가는 차량 소독에 각별히 신경 씁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이즈미시는 두루미 주요 활동지 54헥타르를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출입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두루미가 모여 있어 서식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영역과 먹이를 놓고 두루미 사이에 크고 작은 싸움이 자주 벌어집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직 짝을 찾지 못한 두루미들이 학춤을 추며 구애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른 아침 중학생들이 보호구역에 모였습니다. 두루미 개체수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잠자리에서 날아오르는 두루미의 수를 구역을 나누어 세는 것이 조사 방법입니다. 이 작업엔 쇼우중학교 전교생 34명이 모두 참여하는데 쇼우중학교는 지난 1960년부터 5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主にナベヅルとマナヅルが来てるわけですけれども、世界のナベヅルマナヅルの8割とか6割とかいう数がここにしてきていますので、そのデータを世界へ発信するというそういったような、役目を一つは果たしています。 조사가 끝나면 각자가 파악한 숫자를 합산해 총계를 냅니다. 이날 조사 결과 두루미류의 수는 13,138마리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두루미가 밀집해 있는 것을 이즈미 씨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ここに来ている泉に来ている鶴というのは世界の真鶴の8割から9割が来ております。でそうしますと、いわゆる一極集中することでもし何か伝染病とかですね発生した場合には種そのものが全滅するという危険性はあります。でそこで現在その分散化をしようということでいろいろと取り組んでいるところなんですけども。 시의 상징인 두루미를 지키기 위해 이즈미 씨는 분산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즈미 평야 동쪽 간척지 52헥타르의 논에 두루미 월동지를 추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월동하는 두루미 중에 눈에 띄는 두루미들이 있습니다. 목이 검은 게 특징인 검은목 두루미입니다. 주로 유럽에 서식하는 두루미인데 해마다 7, 8마리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빨간 이마가 돋보이는 캐나다 두루미는 주로 캐나다에서 서식하고 시베리아에서도 일부 서식합니다. 이 두루미는 시베리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11마리가 와 있습니다. 시베리아 흰두루미 새끼입니다. 어미를 잃고 혼자 제두루미 무리를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길을 잃거나 무리에서 낙오되어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이들과 함께 흑두루미와 제두루미가 월동을 하는데 서쪽의 보호구역과 직선거리 2km 정도로 너무 가까워 분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分散の必要がありますので、当然そういった韓国内にですねあ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やっぱり広くですね離れたところにそういった分散をする必要があるかと。韓国、日本、特に泉そういった村長関係とですねいろんな情報交換をしながら鶴にとって住みやすい環境づくりというのをお互いに研究しながらですね進めてい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ね。 천수만은 유력한 분산 후보지 중 하나입니다. 넓은 논은 먹이터로, 간월호는 잠자리로 쓸 수 있습니다. 천수만에는 해마다 150에서 200마리의 흑두루미가 찾아옵니다. 검은목 두루미도 두 가족 6마리가 찾아왔습니다. 흑두루미 외에도 다양한 철새들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물에서 생활하는 큰 고니가 긴 목을 이용해 먹이 활동에 한창입니다. 황새는 국내에서도 번식하던 텃새였지만 1970년을 전후해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에 2,500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황새 6마리가 이번 겨울 천수만을 찾았습니다. 천수만의 가장 많은 철새는 기러기와 오리류입니다. 수만 마리가 해마다 천수만에서 월동을 합니다. 기러기 무리 사이로 흰 기러기가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에선 보기 어려운 새입니다. 해질 무렵 흑두루미들이 잠을 자기 위해 간월호로 모여듭니다.
흑두루미들은 얕은 물이 있는 물가나 모래톱에 모여 잠을 자는데 반드시 무리를 지어 잠을 잡니다. 밤에 주로 활동하는 너구리나 삭 등의 포유동물들은 흑두루미의 천적입니다. 천적의 접근을 막거나 알아채기에는 물가가 최선의 장소입니다. 밤에 눈이 밝은 육식 동물들이 공격해 올 때 자신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은 혼자 있기보다 여럿이서 같이 있게 되면은 더 방어하기가 유리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이 있으면은 추위로부터도 훨씬 더 자신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두루미 종류들은 같이 모여 사는 경향이 강합니다. 천수만의 겨울이 깊어가면 흑두루미의 생활에도 변화가 옵니다. (12월) 말 흑두루미의 잠자리로 쓰이던 간월호가 얼기 시작합니다. 잠자리가 얼자 흑두루미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물이 얼자 큰 고니도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이동을 하고 다른 새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천수만에는 150에서 200수, 순천만에는 400에서 500수가 있는데 천수만에 그러니까 그 흑두루미들이 그 저녁에 휴식을 취하려면 얼지 않은 물에서 발목 정도 당기는 물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때는 간호로가 몽땅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11월 말쯤 해서 순천만과 이즈미로 이렇게 떠나고 가고요. 순천만은 1월 평균 기온이 섭씨 0도일 정도로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만을 떠난 흑두루미들은 순천만으로 왔을까요? 흑두루미 무리 사이에 검은목 두루미들이 보입니다. 모두 6마리. 12월까지는 순천만에서 검은목 두루미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천수만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흑두루미들은 무리를 이루며 생활합니다. 그런데 순천만 곳곳에는 가족 단위로 떨어져 월동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원래 가족 단위로 영역을 정해 생활하는 두루미의 특성과 가까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정착했던 오래전부터 왔었던 두루미들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세력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서식 환경이 좋아지면 이런 가족 단위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일 건데 지금 순천만은 그렇게 큰 면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왔던 녀석들만 그런 세력권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은 나머지 무리들은 좀 100여 마리, 아니 300여 마리씩 대규모의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흑두루미들이 모여서 먹이를 먹다 보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먹이를 먹는 한켠에 유독 눈에 띄는 두루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흑두루미와 검은목 두루미의 교잡종입니다. 몸 색깔부터 다른 이 두루미는 행동이 몹시 사납습니다.
두루미끼리의 영역 다툼과 먹이를 놓고 벌이는 경쟁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두루미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일반적으로 잡종은 다른 개체들하고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존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잡종은 좀 더 억세어만이 그 무리 속에 끼일 수가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강하게 방어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무리 내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본 이즈미에서 처음 발견되어 잡종으로 분류된 이 두루미는 날개의 색이나 몸의 크기 등에서 흑두루미와 검은목 두루미의 특징을 모두 보입니다. 잡종 두루미가 가족을 이끌고 갯벌로 나왔습니다. 잡종은 흑두루미와의 짝짓기를 통해 가족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잡종이 번식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새끼는 다른 흑두루미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독특하게도 이 잡종의 경우에서는 많은 종류의 경우서 다시 번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천만에 오는 흑두루미 잡종을 보게 되면은 다시 또 다른 흑두루미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새끼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다 보니까 어떤 개체는 이게 잡종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이번 겨울 순천만에는 27마리의 재두루미도 왔습니다. 그 중엔 다리에 빨간 가락지를 낀 재두루미가 있습니다. 이 가락지는 중국의 번식지에서 채운 것으로 재두루미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게 합니다. 309번 가락지를 단 이 흑두루미는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천만에서 월동한 개체로 가락지는 중국 신칭 흑두루미 보호구에서 부착한 것입니다. P32번 노란 가락지를 단 이 흑두루미는 2009년 10월 남하할 때와 2012년 3월 북상할 때 관찰된 두루미입니다. 일본 이즈미에서 가락지를 단 이 개체는 일본으로 가던 흑두루미들의 순천만 잔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락지를 낀 개체가 순천에서 월동한다 하는 것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흑두루미들이 이동을 하다 보면 꽤 먼 거리를 바다를 건너서 일본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순천의 상황이 좋아지면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겠죠. 순천만의 사정이 좋아지면서 독수리의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먹이를 놓고 싸우는 독수리를 관찰하던 중 날개에 14번 번호가 붙은 독수리를 발견했습니다. 윙택 14번 개체는 2012년 2월 9일 날 순천만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한 20여 마리가 그때 중독이 돼가지고 저희 센터에 온 것을 2월 28일 날 방사한 개체입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의 윙택은 전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부착한 것입니다. 순천만 일대에서 월동을 하는 독수리는 30여 마리. 해마다 다치거나 탈진에 들어오는 독수리를 구조한 뒤 연구를 위해서 윙택을 붙입니다. 윙택 14번 개체는 치료 후 방사되었다가 1년 만에 다시 순천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관찰됐던 애들이 몽골이나 이렇게 번식지를 갔다가 다시 월동을 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좀
넘었지만은 그 기간 동안 오면서 일정하게 번식지와 월동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른 아침 흑두루미가 이동을 시작합니다. 잠자리인 갯벌에서 주 먹이터인 논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천만에서도 정기적으로 흑두루미 개체수 조사가 실시됩니다. 7. 개체수 조사는 체계적인 철새 관리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기본 자료로 쓰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흑두루미들이 한 100여 마리씩 매년 증가를 했었는데 작년에 650여 마리로 한 630마리 정도가 도래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보다 약간 좀 더 증가한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도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들은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 80마리에 불과하던 순천만의 흑두루미는 2013년 1월 660마리로 불어났습니다. 한때 한반도를 떠났던 흑두루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모두 사람들의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낙동강 본류에 자리한 해평습지. 2012년 11월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흑두루미를 보기 위해 습지를 찾았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다 엎어졌어요. 엎어지고 좀만 남았는데 여기에는 무슨 새가 오냐면은 흑두루미, 제두루미, 또 고온이 이제 검독수리도 오고 같은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야 지금 순찰. 그런데 아이들은 흑두루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도래하는 흑두루미의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해평습지는 일본으로 가는 흑두루미들이 쉬어가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2005년도, 6년도 이럴 때는 보통 뭐 3,000마리가 넘었거든요. 넘고 최고 많이 온 날은 온 해는 2002년도인가 그때 한 5,000마리 정도 왔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해평습지를 찾는 흑두루미들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엔 860마리만이 해평습지를 찾았습니다. 강의 공사가 진행되던 2010년과 2011년보다도 적은 수입니다. 흑두루미가 크게 줄어든 원인은 해평습지 20km 아래쪽에 건설된 보호 때문입니다. 보호가 생기고 물을 가두면서 해평습지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얕은 물이 있고 모래톱이 발달했던 습지에는 물이 가득 차 흑두루미들이 쉴 만한 장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물을 좋아하는 새들만이 습지를 찾고 있습니다. 강 안에 모래가 이렇게 얕은 모래가 있어가지고 원래 물가를 걷는 조류인데 그 모래톱에 앉아가 잠을 자고 이런 경계심이 많은 조류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톱이 이제는 물이 깊어지고 하니까 그 모래톱이 또 줄어들고 하니까 그 두루미들이 이제 그 앉는 장소가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아이들은 내년을 기약합니다.
다음엔 상황이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깟 새 몇 마리가 그리 중요하냐고 합니다. 어떤 이는 새 한 마리의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굳이 경이로운 자연을 말하지 않더라도 생명은 늘 소중합니다. 우리가 갖는 관심이, 나의 생각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이 땅의 생명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이곳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돌아온 흑두루미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같이 살자고, 함께 가자고.